수상한 종목 고스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수상했는지, 이들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고냐, 스톱이냐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종목의 문제인 건지 우리 시장의 문제인 건지 너무나 작은 이슈에도 휘청거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이런 시장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전략을 좀 미리 세워볼까요? 어제부터 수급에 어떻게 보면 대이동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급락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조선주 빠졌죠, 방산주 빠졌죠.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의 자금들이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물론 오늘 같은 경우야 이제 물론 알테오젠도 수급이 많게 몰렸지만은 로봇 움직였고 원전 움직였고 반도체 움직였고 2차 전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섹터별로 뭐 어느 정도 뭐 실적이나 그런 모멘텀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그동안 이제 주가들이 좀 빠졌던 쪽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좀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야 뭐 FOMC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면 실적 시즌도 끝났고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수급적인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그게 아마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축소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은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게 가장 큰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감이 또 어느 정도 갑니다. 네. 대응이 어렵고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10개 종목 무엇이 랭크되어 있을지 그 전에 지난주 성적표 볼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7개의 고스톱 의견을 맞춰주셨고요. 70% 적중률로 오늘 다시 또 100% 노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방산, 건설이 있는데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어디서 꼽아볼까요? 알테오젠, 삼성전자, 펩트론, SK하이닉스, HAB 중에 있습니다. 보시죠. 15% 넘게 하락한 알테오젠인데 대체 그 머크 할로젠 소속 네. 뭐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알테오젠 측의 입장 보니까 네. 이게 뭐 알테오젠 측인 건지 아니면은 그를 추종하는 그 분석인 건지 모르겠는데 설사 이 소송이 이루어져서 뭐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알테오젠이 내는 게 아니라 머크사가 내는 거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걸로 알테오젠을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인 겁니까? 그만큼 한로자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죠. 물론 이 회사도 네. 이제 뭐 로슈도 있고 BMS도 고객사가 있겠지만은 머크의 키트루다가 모든 글로벌 의약품 중에서 1위입니다. 이게 분기당 매출이 78억 달러, 그러니까 연간 해서 거의 40조를 버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독점 계약을 했다. 그런데 또 한 번 ADC까지 독점 계약 나오니까 사실 뭐 한로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특허를 어느 정도 관련해서 조금 시비를 걸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2시부터 유진투자증권 지금 알테오젠 IR이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지금 질문들이 많아서 추가적인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아마 장 끝나고 관련해서 이제 알테오젠 IR 관련된 후기들이 아마 시장에 조금 퍼지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오늘 IR에서 했던 답변을 지금 보면은 최악의 경우 알로자임이 로열티를 달라고 해도 우리가 아니라 머크가 준다. 그리고 이 가능성마저 0.1%가 안 된다라고 네. 했습니다. 과연 이걸 또 시간 내에서 내일장에 우리 알테오젠이 어떻게 반응을 담아낼지가 궁금한데 현 구간에서 그 의견 줘도 됩니까? 네, 저는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최근들에 뭐 CFD 반대 매매도 있었고, 아마 어제 분명 또 한 번 신용 매매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분명 오늘 그 머크가 할로젠 관련 이제 특허 무효 소송을 내면 오늘 오르겠네 싶어서 또 신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반대 매매가 이제 당일날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수급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제 본업 가치를 받을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펩트론은 오늘 좀 다뤄보지 않을 건데 네. 많이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네. 펩트론하고 알테오젠을 좀 동일시하게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알테오젠의 비빌 상황은 아니니까 펩트론은 아직 그래도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페트로는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야 향후의 수익성 가치가 크고 페트로는 뭐 112와 이제 관련이 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향후에 수익이 얼마만큼 더 커질
커질까에 대한 이제 밸류는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결국 기술 이전이 뭐 연내에 나온다고 하고 있지만 보통 내년 상반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제 IR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 뭐 아무것도 알려줄 게 없다, 뭐 이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지금 바이오 투신들이 한번 뭐 얘기가 노이즈가 나오면은 그만큼 다 투매 형식으로 그런 측면이 오늘 또 RTO전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페트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RTO전은 단기적으로 조만간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를 해서 학회에서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이제 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 싸움일 것 같아요. 네, 믿음을 갖고 계속 버틸 것이냐, 그 의견 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모처럼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시장에서 외국인도 좀 돌아와줬고 또 엔비디아가 반등한 것 역시도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인데 네. 지금 SK하이닉스 HBM 이야기 쏙 사라졌거든요. 네. 지금 다들 관심이 그쪽이 아니거든요. 다시 여기서 중간 점검해 볼게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잘 해야겠죠. 사실 네. 뭐 그동안 HBM 수익 난 거 다 레거시 쪽에서 다 어느 정도 수익성이 완화가 돼갔다 보니까 이게 상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다 보니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올해 4분기 가이던스가 대략 한 9.8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이제 물론 이제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 쪽 하향 추세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블록의 가속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대한 가동률이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이 12단 반도체 못 만듭니다. 그냥 적어도 하이닉스가 블랙의 쪽에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캐파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쪽에 대한 어느 정도 독점적 우위적인 측면에서의 수익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저점은 좀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이제는 17만 원대 이상은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또 잘해내야만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으로 정리할까요? 네, 그 의견입니다. 고 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13%의 상승을 보여준 YG 플러스입니다. 오늘 분봉으로 봤을 때 그 로제 씨의 솔로곡이 발표가 되자마자 뭐 약간 좀 찰실한 네.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주말새 어떤 뉴스와 평가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YG 플러스 계속 로제 라인 타도 됩니까? 그렇죠. 오늘 저녁에 생긴 그 마마 어워즈 그 브루노 마스랑 같이 나와서 공연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앨범도 이제 브루노 마스가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네. 뭐 유창희 본부장님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뭐 결국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첫 번째 그 노래 이제 아파트 노래가 워낙 이제 성공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에 대한 반응은 나올 것으로 있는데 워낙 이번 첫 번째 노래와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에 대한 폭발력보다는 네. 조금 안정적인 그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YG 플러스 그 의견 주셨는데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거든요. 네. 오늘도 이 시장 안에서 엔터 업종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개선의 시기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던데 주가상으로도 아직도 올라갈 좀 여력이 많이 남았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JYP도 그렇고 네. 결국에는 사실 그동안 올해 엔터주들이 부진했던 이유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부재입니다. 아니면은 나왔는데 생각보다 흥행이 부진됐었고 맞아요. 결국에는 이번은 물론 JYP가 1월 1일자로 이제 보이그룹이 새 그룹이 나옵니다. 7인조 그룹이죠. 물론 사실 JYP가 스트레이지 키즈 말고는 남성 그룹이 성공한 케이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 데이식스요. 네? 데이식스. 그죠. 유명하죠. 네. 죄송합니다. 데이식스가 JYP였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뭐 결국에는 앨범 발매량이 더 많아지고 아티스트가 이제 새롭게 많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네. 좀 성장성이 커질 거고 물론 이제 BTS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복귀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콘서트 투어 이제 스테이지 키즈도 이번에 그 스타디움 관련 월드 스타디움 관련해서도 적어도 한 100만 명, 80만 명, 거의 총 180만 명 정도가 상단을 찍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으로 4분기 때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은 좋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닥 150 지수 편입의 주인공 가장 큰 수혜자는 신성 델타테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어떤 이슈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그래서 코스닥 150 물론 코스피 200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도 신성 델타테크 사실 뭐 수급적으로 항상 늘 움직였던 종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회사야 이제 플라스틱 사출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에게는 초전도체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좀 각인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가 예전 LG 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회사였고 이제 창원에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인데 예전에 초전도체 가기 전에 2만 원 가격대였습니다. 좀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 나왔던 회사인데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 코스닥 이제 150에 이제 편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후에 그런 수급적인 요인은 긍정적인 모습은 되겠으나 이제 기존의 가격대 밸류보다는 결국 우리가 초전도체와 관련된 밸류가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코스닥 150 관련 편입은 사실 길게 좀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만약에 수익 나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짧게 끊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 의견으로 스톱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오늘은 모처럼 주목을 받았지만 그 상승이 지속될 만한 지금의 그 이슈라던가 힘은 좀 부재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도 만나볼게요. 범양건영 4.27%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나름 뜨거웠던 게 그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재건주도 반응을 했고 네. 중소형 방산주도 반응을 했고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박자를 잘 타면 수익 나고 박자 못 타면 손실만 보게 되는 상황인데 범양건영은 오늘 왜 수상했을까요? 결국에는 어제도 이제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에게도 이제 휴전 제안을 하긴 했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저는 계속 그 협상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함께. 근데 그게 트럼프 당선자가 1월 20일 날 취임식하고 난 뒤에 바로 종전된다? 그러지는 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저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테마주에 관련된 효과가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 다 다양한 좀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이렇게 최근에도 미사일 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종전이 된다 한들 과연 우리나라 재건주들이 얼마만큼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그 공사를 하거나 물론 어제도 대동이나 TYN 같은 경우다 그 삼성하는 효과를 보이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게 협상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미국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밸류를 잡기에는 조금 불확실하진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양건영은 여기서 멈춥니까? 전 스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 안에서 테마주들이 워낙 눈에 띄다 보니까 뭐 빈집털이주, 테마주 이렇게만 주로 움직였는데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고냐 스톱이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 신성 델타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범양건영 스톱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고 의견을 주셨네요.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무엇으로 드릴까요? 그래도 알테우젠으로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오늘은 좀 길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불신론자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네.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뭐 FDA 승인은 1월쯤에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머크에서 키트루다 관련된 SC 관련된 탑라인 발표를 구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뭐 오티보 SC나 이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키트루다보다 얼마만큼이나 통계적인 유의미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벌써 올해 키트루다 SC만 거의 40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8년도 50조를 기대를 하고 SC 전환율 50%를 보고 있는데 지금 예정보다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3분기쯤에 FDA 승인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적어도 4분기나 내년 4분기나 아마 내후년 1분기쯤에 마일스톤을 한 4천억 정도 받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매출에 따른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면은 알테오젠은 적어도 26년부터 1조 이상에 대한 매출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만약에 한로자임이 소송을 건다 한들
이렇게 0.1%밖에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특허에 대한 노이즈는 생각보다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내년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결국 두피젠트 SC 독점 계약 이슈 그리고 MTA 계약됐던 6건 그게 적어도 6개월 뒤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본계약이 나왔을 때 ADC도 계약했고 머크도 계약했네.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른 계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 대부분 저도 제약바이오 애널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되면 네. 보고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워낙 이제 엄민용 애널이 좀 독보적으로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밸류 가치는 그 73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수 같은 것들을 이제 빼놓고 만약에 지금에 보여지는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값어치라던가 시가총액이라던가 또 기술 가치를 충분히 산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목표가가 최근에 70만 원대까지도 나왔던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했고 다음 주에도 이 제약바이오의 출렁임은 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 주 너무 과했으니까 심했으니까 조금은 안정될까요? 조금은 좀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모든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오늘 알테오젠 IR 끝나고 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유진투자증권 IR에서 했으니까 아마 권혜선 애널이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목표가 상향의 의미보다는 결국엔 Q&A 관련된 정리를 아마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면서 좀 안정적인 주가로 다시 회복되는 구간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코스닥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좀 안정한 코스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Q&A를 보고 정리를 하고 또 논란 가슴 좀 잘 안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